결핍하겠습니다. 다 하고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인 거 넘어갈 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질소. 이거는 뭐 생리나 토양 아까 반복되지만 꼭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질소부터 하겠습니다. 12가지 무기요소 결핍 요거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질소, 성숙력 계속 얘기할게요. 질소 이동이 잘 돼요. 체내이로. 특히 그 결핍했을 때 화렵수 같은 경우는 조기 낙엽 작아지고 짧아지고 뭐 열매 가볍고 작고 일찍 성숙하고 침엽수는 노란색을 띈다. 화관부 먼저 노란색으로 변한다. 수관 하부부터 된다. 인도 체내에서 잘 돼요. 땅 속에서는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거 식물에 들어오면 이는 빨리 이제 이동을 하는데 녹색을 띠고요. 아까 동색, 보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대 때 색깔이 보라색이 나왔다. 그래서 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약간 뒤틀리며 엉성하게 부착된다. 청색, 침엽수는 청색, 회녹색이다. 이렇게 됐고, 칼륨, 아까 검은 반점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극히 안 되고, 유엽이 황사 및 괴사되고 뒤틀리며 끝부분이 뒤로 젖혀집니다. 끝부분이 저기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 기술원 다닐 때 그 토마토 그 연구하는데 그 하우스에서 그런 거 심고 뭐 열매 따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이게 칼슘이 부족하면 그 열매의 그 끝에 검게 되면서 이게 토마토 끝부분이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염화칼슘 갖다가 풀어주면 또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칼슘이 그 정도로 이동이 안 되는 거야. 열매가 가장 끝이 저기가 잘 안 된다고 하죠. 끝에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칼슘이 부족하면 이 끝부분이 열매 끝이 막 새카맣게 배꼽 썩은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토마토 배꼽 썩은 병 그런 게 나타나요. 사과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끝부분이 뭐 자꾸 나오잖아요. 마그네슘 연맥 사이에 붉은색으로 변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황도 질소하고 비슷하다. 중간 정도. 철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숙력이 짙은 녹색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알칼리성 토양. 전번에 누가 어머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신다고 그래갖고 우리 천천히 시켰나 했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줌마입니다. 조금이라도 들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 거에서 많이 날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그거 저기 도시락을 구민사의 그 문제 시간 되면 풀어보시고 이거 저기 비생물 저기 이거 그거 그래서 붕소하겠습니다. 붕소 철은 아까 뭐랬죠? 철망 아구알 계속 애우라고 그랬죠. 철망 아구알을 왜 애우라고 그랬냐? pH가 낮을 때는 이게 철망 아구알이 잘 유효도가 높고 알칼리인 pH가 높을 때는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철망 아구알 결핍이 언제 pH가 높을 때 알칼리 토양에서 자주 일어난다. 뭐 침엽수 철 부분에 거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토양에서 누가 카톡으로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철망 아구알은 전부 다 pH가 높을 때 결핍된다. 그다음에 붕소로 넘어갔어요. 로제트 현상, 뭐 줄기가 안 큰 거예요. 짧다, 난장이만, 뭐 민들레 생각,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띠요. 이게 붕소가 로제트 현상을 띠고요. 망간,
망간도 철하고 비슷할 때. 그 토양할 때 항상 산화 환원할 때 뭐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철하고 망간. 철하고 망간은 산화일 때는 약간 붉은색을 띈다고 그랬고, 그죠? 네. 환원일 때는. 환원일 때는 녹색. 녹색. 그런 것 같아요. 청색, 녹색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양학에서 철하고 망간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아. 구분이 안 돼. 그렇게 나와 있고요. 뭐 생장도 잘 안 되고 많이 결핍되면 똑같고요. 아연 입이 왜소하고 뭐 이것도 왜소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괴사반점 나타난다. 이런 것들 구리도 알칼리일 때 이제 결핍 현상이 일어나요. 외성화되고 몰리브덴을 미량 원소 중에서 가장 적게 있는 게 몰리브덴이에요. 그죠? 미량 원소, 다량 원소 있는데 수치가 가장 적은 게 몰리브덴. 필수 원소 중에서 가장 적이 된 건데 또 황화 현상되고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서는 황화 현상 일어나는 거 좀 많이 물어봐요. 뭐 철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망간, 그다음에 뭐 몰리브덴 뭐 이런 거 황화 현상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비생물적 보기 좀 해야 된다. 영양 결핍의 빈도와 치료 좀 해보겠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이게 3대 영양소에 안 들어가죠. 왜요? 이게 부족할 리가 없어요. 토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부족한 게 뭐야? 질소, 인상, 칼리가 3대 영양소예요. 왜? 식물은 많이 필요한데 토양에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영양소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2차 영양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족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철, 알칼리 토양에서 계속 얘기해요.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알칼리 토양에서 부족한 거 철망 아구알 시험에 꼭 나요. 철망 아구알 알코올에서 결핍되는 거 아닌 거를 고르겠죠. 많으니까 철망 아구알이 다 포함되니까. 아까 진단할 때 부족할 때 철 부족할 때 제2 염화철을 용액한다고 그랬어요. 0.1% 용액을 넣어서 0.1%는 몇 배예요? 액으로 ppm으로 한다고 치면은 0.1을 ppm으로 붙이죠. 1%가 많으니까 1000 ppm. 1000이죠. 손으로 되겠죠. 예, 그런 문제가 날 수 있어요. 2회 때 났었어요. ppm하고 밀리그램 퍼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인가 그게 같은 용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1%는 10,000 ppm이랑 같은 얘기다 뭐 이런 거 됐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 중요해요. 다량 원소와 철, 붕소를 포함한 8개의 양류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 결핍을 진단하고 치료하면 돼요. 그러니까 옆면 시비 같은 거 하면 돼요. 부족한 거는 이제 기상적인 거 들어가겠습니다. 기상적인 거는 뭐 쉽게 이해하는데 뭐 한두 문제 나죠. 수목 관련해서. 그래서 고온일 때 고온일 때 온도가 높을 때 엽수라는 게 있어요. 입이 타 들어가는 거. 조금 있으면 많이 이제 하죠. 뭐 칠엽수라든가 은행나무 뭐 이런 게 엽소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 같은 데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거고요. 그 한번 남서양 쪽에만 햇빛 많은 쪽이다. 그래서 27쪽 그 위에 있는 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예민한 수정, 단풍, 층층, 물풀에 칠엽수, 누룩. 지금 피소하고 있는 거예요. 더위에 약한 거, 단풍, 층층, 물풀에 칠엽수, 누룩. 또 한대성 수종 같은 것도 약해요. 주목, 잣나무, 전나무, 자작 이게 다 한대성 수종이잖아요. 추운 저 고위에서 자라는 거, 주목, 잣나무, 전나무 이거 다.
그래서 엽수를 방지하려고 그러면 뭐 통풍을 잘 되게 한다든가 아스팔트 같은 거, 그 대신 잔디, 그다음에 물 같은 거 좀 뿌려주고요. 비서 더울 때 고온일 때 생기는 게 피수가 있어요. 피수. 젖이나 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전나무나 전나, 젖이나 전이나 똑같은 나무. 피소는 남서쪽, 그래서 아까 엽소도 남서쪽 방향에서 많이 낸다고 했는데 피소도 그 줄기에 이제 갈라지는 거잖아요. 50도 넘어. 아스팔트 같은 게 막 이제 검은색이니까 50도 넘어. 그래서 이거는 피소 잘 발생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수피가 얇은 거, 건나무, 단풍, 목련, 매화, 밀풀의 대로. 피소 방지학에서는 수간의 온도를 낮춘다든가 흰 도포제, 석회 유황 합체, 하얀 독을 발라줘요. 또 아스팔트에 멀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해가 또 이제 일조량 부족, 또 햇빛이 부족한 곳도 있어요. 어떠냐? 큰 나무 밑이나 그늘 밑에 자라는 거. 마디가 증상. 일조량이 부족하면 TR율이 커진다, 작아진다. 햇빛을 보기 위해서 커지죠, 그죠? TR율. 윗부분이 막 키가 쑥쑥 커요, 그죠? 마디가 길어지고 줄기 그 대신 줄기는 가늘어져요. 시험에 잘 넣어줘요. 양옆하고 음옆 우리 전번에 막 했었잖아요. 생리할 때. 이게 이제 그 염량이 적고 염색이 있다. 양옆, 음옆 구분하시죠. 양옆은 음엽이 오히려 염량은 많아요. 연녹체 양은 더 많은 거예요. 또 헷갈리면 안 되고 일조량이 부족할 땐 주로 음엽으로 발달한다. 조기 낙엽이 있어요. 조기 낙엽은 뭐 건강이 안 좋을 때 일찍 낙엽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조기 낙엽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 영양 부족, 가뭄, 고온, 이식 스트레스, 대기오염, 전염, 밑떨림, 녹병, 건나무홍해 이런 게 다 그 조기 낙엽의 원인입니다. 조기 낙엽 발생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영양 부족이 있는데 우리 뭐 입떨림병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2가 막 묵은 잎은 다 떨어지고 새잎만 남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 입떨림병, 뭐 녹병도 마찬가지고요. 응에 걸렸을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조기 낙엽. 그래서 잎의 수명,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수명도 알아두면 좋아요. 스트로 잣나무 잎의 수명은 2년, 소나무는 3년, 동백나무, 잣나무 4년, 전나무, 가물비, 주모 5, 6년, 사철나무는 5개월뿐이 안 된대요. 사철나무는 되게 바로 떨어지네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은데 5개월뿐이 안 되네, 그죠? 봄잎은 5개월, 가을잎은 월동까지 하니까 좀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가을잎은 월동한 다음에 5월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조기 낙엽을 방지하려면 어때? 이식했을 때 이게 물 같은 거 흡수를 못하니까 계속 관수를 해줘야 되고, 대기오염 했을 때 아까 조기 낙엽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전염성 병을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해충 같은 거 없애줘야 되고. 지금까지 이제 고온이었었습니다. 지금 저온에 대한 거, 추울 때 냉해가 있고 이제 동해도 있고 그렇죠. 냉해는 0점을 전후해서 0도를 빙점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일찍, 그죠? 봄에 일찍 갑자기 추워지는 때, 이때 많이 이제 남부 수종이 이제 그렇게 수정이 개화하고 꽃이 폈는데 수정이 잘 안 돼요. 비파, 상동, 목서, 차나무, 팔순이, 보리장, 보리밥, 까마귀 쪽 이게 다 남부 수정이잖아요. 이런 데서 냉해를 많이 발생시키고, 사과나무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하나 봐요. 사과나무가 옛날에 뭐 대구 있어 그래서 약간 온도가 따뜻한 데서 자라다가 요새는 뭐 여기까지 막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발생이 된 거예요. 바나나는 12도
높은 온도에서도 냉해를 입어요. 만상이라는 게 있는 건 늑설이에요. 조상이 있고 만상이 있거든요. 그 조상은 일찍 그 가을 되면 이제 그때 내리는 거고 만상은 봄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설이 늦설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를 이제 만상이라고 하는데 만상은 이제 4월 중순 하순 때 맑게 개인 날 밤 야간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새로 나온 잎 새순 잎꽃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되냐? 남쪽과 남서쪽, 남쪽, 남서쪽 방향이 있고요. 하엽수는 흑회색으로 변해요. 침엽수도 붉은색으로 변했다가 말라 죽어요. 주목 전나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주 걸리는 게 목련, 튤립, 모가, 단풍, 철쭉, 연산홍, 주목. 그래서 심해요. 그래서 주목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된 잎이 경화되어 이미 겨울에 피해가 없고 새순만 급격히 젓갈색으로 말라지고 주목 같은 게 많이 죽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만상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만상 피해는 어떻게 해요? 새순이 나오기 전에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거 돌리고 안개비 살포, 뭐 연기, 송풍법 이런 거로 비닐로 풀복해두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조상이 있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거, 설이 첫설이잖아요. 겨울 시작하고 막 그럴 때 따뜻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추워지면 저기 하는데 어느 게 만상하고 조상하고 어떤 게 더 심해요? 조상이 더 만상보다 더 심각하게 나무 모양을 망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동해는 이제 아주 0.5도 이하일 때 발생하는 것. 얼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방지는 어떻게 해요? 순하라는 거를 직격이죠. 서서히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면 이게 적응을 하는데 갑자기 내려가기 때문에 동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거기 피해 증상이 내뇌증, 상록 하륵수 이것이 잎의 끝과 가장자리가 괴사하여 갈색으로 된다. 그 다음에 내한성 중요합니다. 내한성은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전번에 뭐 곤충 같은 것도 뭐 트레할로스 뭐였어요? 이제 세 가지 있었죠. 트레할로스라는 탄수화물로 된 거, 그 다음에 글리세롤 뭐 이런 거 지방 견디는데 나무들도 그런 이제 당 종류를 많이 축적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한성이라는 건 견디는 것, 추위에 견디는 것. 그 한대림에 사는 건 잘 견디는 거예요. 자작, 오리, 사시, 버드, 소, 잣, 전 이런 게 다 하는 거거든요. 남부수종은 잘 못 견디겠죠. 삼나무, 편백, 해송, 금송, 히말라야 시다, 대롱, 피락찬다 이런 건 못 견뎌요. 대롱도 내한성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자목련, 사철, 가이즈카, 향나무, 능소와 벽오동, 오동나무 이런 거. 그 다음에 내한성이 생성 원리 중요해요. 그래서 단일 조건과 단일이라는 것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저온에 노출되면 이제 나무가 내한성을 이제 생성하게 이제 서서히 내한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동 준비를 하는 거죠. 체내에서 설탕, 지방, 수용성 단백질을 세포 내에 축적하여 빈점을 낮추는 거예요. 자동차의 부동액의 원리나 똑같대요. 이런 게 섞여 있으면 빈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탕, 수크로스. 가을에 열심히 광합성하고 그러면 이제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 내한성하고 관계돼서. 그 다음에 가을철에 열매를 수확해야지 내한성이 생긴대. 포도 같은 거 일찍 따두면 내한성이 되고.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햇빛 많이 비춰줘야 되고 멀칭해줘야 되고 방풍림 뭐 그런 거 해줘야 되고 집으로 싸주고 약한 건 심지 않는다. 약한 거는 아까 뭐 얘기했어요. 남부수종
대롱나무, 뭐 사철, 뭐 능소와 오동 이런 게 약해요. 그거 심지 않고 상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렬은 갈라지는 거예요. 추위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아까 화력수 14에서 35, 그 밑에 보면 있어요. 남서쪽이에요. 온도차가 많은데 상열이 발생하고 흰 페인트 발라니까 석회 유형 도포를 이제 멀칭이 된다는 거예요. 동계 건조가 있습니다. 동계 건조는 이른 봄에 건조하잖아요. 그때 이제 춥고 건조할 때 이제 동계 건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햇빛은 좀 나니까 증산은 막 해야 되는데 밑에 땅이 아직 안 얼어 있으니까 물을 이제 빨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계 건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 증상, 수관 전체가 갑자기 젓갈색으로 변하면서 죽는다. 방지법, 방풍림을 설치하고 배수가 양호하게. 배수가 안 되는 데서 아주 이 동해 건조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배수를 양호하게 해서 빨리 하고 증산 억제제가 있어요. 증산 억제제는 주로 칼륨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공을 막아갖고 기공에서 날아가지 못하게 해주는 게 증산 억제제. 언제 뿌려요? 이거 동계 건조 때도 뿌리고 나무 같은 거 이식할 때도 뿌려줘요. 증산 억제. 그래야지 바람에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막 증발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증산 억제제를 뿌려주고 동계 건조할 때도 뿌려줘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뭐 다 읽어보시고요. 풍림도 하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신근성, 청근성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신근성, 청근성 이렇게 돼 있는 표 위부터 하겠습니다. 풍해에 관계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풍해 견디려고 하면 1번 평소에 가지치기를 주기적으로 주시하여 위험한 가지를 미리 제거하고 수관 크기를 작게 만든다. 그 다음에 소경목을 이식할 경우는 밑가지는 그대로 두고 밑둥의 직경 생장을 촉진하면서 소살도를 키운다. 소살도는 이렇게 나무가 밑에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소살도형이라고 해요. 소살도. 그러니까 밑이 굵어야지 소살도가 커야지 나무가 풍에 견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근성이 있고 청근성인데 신근성에 풍에 잘 견디겠죠. 그래서 청근성을 애우시든지 청근성이 좋겠죠. 얼마 안 되니까. 신근성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곰솔, 비자, 소나무, 은행, 전나무, 주목 이런 게 다 신근성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 구실약, 불고리, 늪티, 단풍. 늪티도 신근성이에요. 단풍, 동백, 마가목, 모가, 목련, 벽오동, 새고도, 소기, 수양벗, 참나무, 참식, 지접수, 튤립, 팽, 호도, 대화, 호박 이거 다 여기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청근성을 좀 배우시면 좋겠고 낙엽송 같은 거 가문비, 낙엽송, 윤정우, 솔송, 편대, 매화, 밤나무, 버두, 아카시, 자작, 포플러, 구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나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나무예요. 그건 다 알아야 되겠죠. 문제에서 가끔 나오죠. 홀로 자라거나 모여있는 숲잎에서 수고가 가장 높거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에 양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가 많은 수종, 참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튤립나무, 포플러, 물풀에. 참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튤립나무, 포플러, 물풀에. 피해가 적은 거에 오시는 게 자작하고 마름. 자작하고 마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기가 수관을 타고 땅속으로 이렇게 통로가 돼서 중간에 이제 나무가 있으니까 숲이를 깊게 파악해서 만들고 DNA 손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성층까지 파괴해갖고 쫙 갈라지는 거죠. 이 문화재 하다 보니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렇게 양내 쳐서. 그래갖고 요새는 그 뒷페이지에 보면 그림처럼 이렇게 피레침을 설치합니다. 피레침을 설치해요.
그림부터 볼까요? 직경 1cm 정도를 꼬아서 만든 동선을 나무 위에 설치하고 이거를 이제 낙뢰가 바로 나무를 안 타고 이게 피레침에 이게 구리선을 통해서 땅 속으로 가게끔 몇 년마다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높여줘요. 이게 키가 크니까 자꾸 나무보다 커야 되겠죠, 피레침이.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레침을 설치고 꼬아서 동선을 만들고 그 밑에도 보시면 수관에 수관에 7m 이상 띄워야 되고 3m의 구리 막대기를 1cm 이상 이렇게 해야 돼요. 땅 속에 피레침을 이제 꼽아놔요. 구리 막대기를. 쭉 읽어보시고 설치하는 요령 뭐 이런 거 근데 어떤 사람마다 틀리니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뭐 직경 뭐 1cm 꼬아서 만든 게 직경 나무가 직경 1cm 건조 피해 2회 때 놨던 거예요. 건조 2회 2차에 놨던 거예요. 몇 년간 아니면 작년에 뭐 비가 안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기겠죠. 쇠약해졌겠죠. 그래서 이 식목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요. 그죠? 옮겼기 때문에 뿌리가 적응 못해서 하고 청근성 수종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모래나 남쪽 사면에서 일어납니다. 증상은 어린 잎과 줄기의 시드름 현상이 일어나고요. 햇빛은 남성의 가지와 바람에 노출된 부분이 영향이 많고 아무래도 바람 때문에 저기 하겠죠. 증산이 많이 되고 강압성 저지해주고 가짜 위연륜이 생긴다. 직경 성장이 감소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위조점 밑에 있잖아요. 영구 위조라고 그래요. 일시 위조, 영구 위조가 있는데 일시는 회복이 된 거예요. 밤에는. 근데 영구는 수분이 있는 데서 못 살아는 거예요. 단풍나무, 마로니에 층층, 물풀에 누룩 이런 거 건조에 약하죠. 이런 거 다 물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조경이나 뭐 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꾸 안 해오라고 그래도 이게 그냥 이건 음수구나 뭐 이런 게 다 떠올라요. 단풍나무 같은 거 음수구나 뭐 마로니 뭐 층층나무 물풀에 이런 거는 물가 이런데 산 계곡 많이 산다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개념 없이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잘 고르기가 힘들죠. 약간 상식에 이거 수목 관리는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에 대한 상식이에요. 좀 주의 깊게 하면 점수를 딸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너무 나오니까 나무 건조는 이제 이거 물 주는 거 이런 게 났었어요. 근데 이거 소홀히 해가요 사람들이. 그냥 이게 뭐 쉬운 것 같죠. 근데 막상 시험에 나면 고르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건조를 방지하는 5번 같은 게 시험에 났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관수해야 할 경우에는 2대를 실시하더라도 하층도까지 완전히 젖을 때까지 충분히 관수하는 것이 같은 양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서 표토층만 젖을 만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무에 도움이 됩니다. 건조기에 스프링클러는 대면적을 스프링클러라고 있어요. 그죠? 막 골프장 같은 데만 잔디 막 주는 거 있잖아요. 스프링클러인데 관수가 효율적인 건조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다. 차라리 점적 관수법을 이용해서 조금씩 흘려 밑동에 해주는 게 더 좋다. 물주머니는 2개 이상 설치한다. 그 다음에 잔디 밑에 나무 밑에 잔디와 관목류는 제거하는 게 좋다. 왜? 뺏어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나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어렵게 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건성이 높은 거는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소나무, 노간주, 곰솔, 향나무, 눈양, 사철, 호랑가시, 가죽, 사시 이런 게 건조할 때 잘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건성이 낮은 거, 내건성이 낮은 거, 물 옆에 사는 거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나구성, 삼남, 나구성 같은 거 아시죠? 물가에 살고 막그 뿌리옥 같이 공기 뿌리가 막 흘러 나오는 거 그런 거 물 옆에서 사는 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옆에 화렵수 보면 누릅, 능수, 버들 같은 거, 단풍, 동백, 마로니에, 물풀에, 주엽, 충칭나무, 황매화 이런 게 다 내건성이 약해요. 과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습은 시험에 잘 나요. 과습은 오히려 건조보다 피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복토 같은 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습이 되면 공국이 물로 공기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물로 다 채워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비온 후에 1.2m 구덩이에 5일이 지나도 빠지지 않으면 과습으로 진단합니다. 7일 이상 물에 잠겼다. 이것도 과습 피해고요. 호흡이 안 되니까 서서히 죽어간다. 증상 잘 알아둬야 돼요. 잎병, 잎자루가 누렇게 변하면서 잎이 마르고 어린 가지가 고사하며 겨울철 동해에도 약하다. 과습하면 동해에도 약하다. 아까 했어요. 어린 가지가 고사하고, 그죠? 어린 가지 이제 죽어요. 이게 누렇게 변하면서. 그다음에 만성적이면 천천히 수관 상부의 가지 끝부터 서서히 과습할 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엉성 그러고 수관도 엉성해요. 잎의 숫자도 감소하고 엉성해요. 방지는 명거배수. 이게 이제 땅을 파서 공기를 통하게끔 배수가 잘 되게 되는 게 명거, 노출된 도랑이고, 암거는 이제 땅속에 유공거 같은 거 묻어요. 그걸 땅속 묻는 거는 암거 배수 이렇게 갖고 또 이제 모래첨가에서 하고 5일 이내에 물을 배수시켜요. 그래서 또 나와요. 수조. 내습성이 강한 건 물가에 사는 거겠죠. 다. 과습한 토양의 저항성 높은 거, 나구성 아까 물가에 메타세콰이어 이런 거, 버드나무 이런 거, 그죠? 단풍나무, 누름나무, 미루나무, 물풀에, 버즘나무, 주엽나무, 백한 이런 거. 여기서 주엽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번에 승리할 때 이게 저기예요. 콩과 식물로 해석해요. 주엽나무 이런 거. 어디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콩가요? 콩과 왜 저기 질소죠? 아까시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잎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줄기에 수간에 콩과 이렇게 올라가는 줄기에 옆이고 다 이거 생각하면 돼. 예수님 네. 가시가 여유가 그게 줄기에 있다 생각하면 돼. 매실이 같을 때는 매실 아까시나무처럼 잎 자체가. 매실의 가시? 가시는 왜 그런 종류 가시. 염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염에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0.5 데시지메스라고 그랬죠. 0.05, 0.0이라고 0.5라고 그랬어요. 0.05라고 그랬어요. 0.05라고 그랬죠. 0.05 염분 0.05% 미만이어야 돼요. 세 번째 있는 거 토양의 염분 함량 0.5.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메립지 뭐 이런 염화칼슘 뿌린데 이런 데서 나타나고요. 증상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가장자리가 타들어간다. 심하면 낙엽이 지고 눈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가지가 죽는다. 침엽수는 겨울철에 이 끝 부분부터 파엽수도 가장자리, 침엽수도 이 끝부터 괴사 현상이 일어난다.
초기 증상은 생장 감소와 조기 낙엽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생리적 피해와 쉽게 구분이 안 된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해안으로부터 4km 이내에서 자라는 수종은 천연적으로 거기에 사는 거는 계속 견디었기 때문에 이제 견디는 저기에 있는데 진정한 내염성은 아니다. 근데 현 내염성 곰술이 내염성이에요. 내줬어. 내염. 방지법은 물로 씻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염류를 충분히 관수하고 관수를 150ml 관수하면 표토 30cm 내 소금을 50% 제거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중요합니다. 해빙용 PM은 도로변의 토양을 비닐로 사전에 덮거나 중산 억제제를 뿌려주고 토양에 숯가루 활성탄을 넣어 소금을 흡착시킨다. 이게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여기 아직까지 안 나온 거 아니라 이 서술식에서 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거 꼭 그 원리 뭐 이런 거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잘 나와요. 내염성이 약하냐 강하냐. 그래서 약한 게 더 배우기 쉽겠죠. 적으니까. 낙엽송, 참나무, 소나무, 스트로잣나무, 은행나무, 전나무, 히말라야 시다, 가시나무, 개나리, 단풍, 목련, 벚, 양보들, 피나무. 어렵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근데 나요. 시험 문제. 내염성이 강한 수소끼리 연결된 것은 우리 1회 때 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 그 옆에, 그 밑에 써놨죠. 이게 제가 막 억지로 만들어 봤어요. 염에 강한 곰너 향주리. 염에 강한 곰너 향주리. 그래서 염에 강한 곰솔 너. 노간주. 향나무 더 약한 거 외워야 되겠죠. 근데 약한 건 만들기 힘들겠더라고요. 약한 은이 삼가 어렵죠. 삼가 낙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저기 약한 거를 외우셔야 돼. 무조건 처음에 나요. 힘들죠. 여러분 읽어서 저기 하면 돼요. 뒤에는 좀 쉽고요. 인위적 피해에서 다밥 꼭 나온다고 그랬죠. 다밥은 이게 다밥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아서 현장 가보니까 막 다 걷어내고 막 그래요. 아스팔트 거기 유공관 설치하고. 그래서 이게 2회 때 약간 그런 게 있어. 공원에 갔더니 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밥이 됐다.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가 났었어요. 복합적인 문제 중에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게 단 한 문제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독립적으로 이게 다밥에 대한 피해라든가 개량법 이런 거를. 그래서 인간이 뭐 표토가 잦아져서 견밀도가 강해지는 거죠. 공국도 공급률도 낮아지고 용적 비중은 어떻게 돼요?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토양에서 용적 비중하고 공급률은 반비례한다. 그냥 애워두세요. 이해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고 통기성 나빠지고 뿌리가 둘 걸 긋지 못해서 수목 생장이 이제 불리해지죠. 그래서 가지 생장이 저조하고 잎은 내소화되고 가지 끝은 점점점 고사된다. 한 쫙 내다서 다밥에 대한 피해 증상 쓰라고 하면 1번 가지 생장이 저조함, 2번 잎의 외소화, 3번 방화, 4번 가지 끝 점지중 해서 4-5가지는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고 옆에다 땡땡 치고 왜 그렇게 되나, 왜 저조함 설명도 해주면 좋고요. 계량법은 이제 천공에서 그 구멍을 뚫어갖고 모래, 유기질 이런 거로 다공성을 수입하고 도랑을 설치해서 공비 뭐 이렇게 멀칭
동력5가 같은 구멍 뚫는 거예요. 깊이 30cm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예요. 뭐 물리적인 상처? 이래 때 약간 났었어요. 약간 뭐 똑같잖아요, 현상이. 그래서 그런 거 인위적인 피해 뭐 어떻게 방지하나 그런 거 있고 42쪽에 가면 메리지 하수구 유독가스에 대한 거 나와요. 메리지. 요새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색깔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청아의 흑회색. 이렇게 메리지는 뭐가 무슨 가스? 유압가스, 그죠? 황화가스, 유화수소가 많이 나타나죠. 계란 썩는 냄새. 그 가스는 메탄, 유화, 수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요. 서서히 수년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기성, 배수성이 불량하고 이와 비슷한 배수 불량할 때하고 통기성 불량할 때 똑같이 거의 증상이 나타나고 초기에는 가지가 엉성하고 잎이 작아지다가 더 전진되면 가지가 마르고 갈색으로 변한다. 뿌리는 청색으로 뛰면서 물에 젖은 것 같은 색깔을 나타내면서 죽어가는 현상이 뚜렷한 증거다. 그래서 일부 지방의 수종은 곰팡이 같은 그것 때문에 이제 토양 때문에 그렇다. 오염의 가스에 의한 거다. 또 하수구 근처에도 메탄가스, 유압가스가 있어서 잎이 누렇게 변한다. 메리지는 배기 파이프를 설치하고 메탄가스를 배출시킨다. 그래서 뭐더라 300m 뭐 그런 숫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느 시험에 있었는데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메리지에 나중에 자료 이런 데도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쭉 풀어보셔요. 대기오염 한두 문제 나요. 꼭 알아두시고 가야 돼요. 대기오염은 요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그 대기오염 물질은 아황산가스 SO2가 있습니다. 이거는 후진국형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산성비 원인도 돼요. 석탄 많이 쓰고 그랬대. 화력발전소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나오고 0.1 ppm 이상에서 20개 피해를 줘요. 수치도 좀 애워두시는 게 좋아요. 질소 화합물 있습니다. 질소는 뭐 자동차 엔진이 연소한 데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산소하고 질소하고 붙어갖고 하는데 특징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존이라는 게 있어요. 오존은 중요하죠. 오존에 대한 문제 나오죠. 지금 오존이 파괴되고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존은 이게 성층권에 이제 에서는 높은 성층권이 있어요. 대기에 보면 대기층 뭐 성층권 있는데 대기권 벗어나서 조금 더 높은 데는 30km인가? 그 이상의, 그러니까 거는 이제 성층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오존이 모여 있어갖고 햇빛이 들어오면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그 좋은 역할을 하죠. 성층권에서는. 그런데 대기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대기에 오존이 많으면 이제 유해가스로 이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대기 중에는 이제 내연 같은 거, 뭐 질소와 화합물 아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수 이런 게 자외선하고 하면 산화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O3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진국, 아까 후진국은 뭐야? 아황산가스는 후진국, 선진국용은 오존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숫자. 대기가 0.12 ppm 이상이면 주의. 그 다음에 주의 옆에 경보. 0.3, 0.12에서 0.4 수치에 외워둬야 되겠죠. 오존에 대한 언제 발효하느냐 알 수 있겠죠. 아까 아황산은 0.1 ppm에서 0.ppm에서 미립자 미세먼지 요새 많이 되잖아요. 이게 0.002mm. 우리 토양할 때 점토의 크기가 엄청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0.002라고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볼 수가 없어요. 토양학에서 할 때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안 보여요. 그죠? 0.00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아마 기공을 막아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록시 아세틸 니트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또 자동차 매연 이런 거랑 비슷한가 봐요.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대기 오염 물질을 그 밑에 나눠놨죠. 황화합물이라든가 질소화합물이라든가 탄화수소 산소화합물이라든가 할로겐화합물이라든가 광화산화물이라든가 미립자가 있어요. 요거 좀 나누시는 게 좋겠죠. 서술하라. 뭐 내가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2차에 가서 대기 오염이 있는데 종류를 나누고 방지책을 서술하시는 거예요. 수목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거 증상도 서술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다 그 옆에 페이지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이 그 대기 오염에 가장 피해를 입는 데는 어디요? 이 되겠어요, 그죠? 이 왜 피해를 받아요? 유세포가 많이 때문에 유세포 살아있는 세포가 많이 있고 광합성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세포들이 엄청 많잖아요. 피해를 많이 받아요. 만성 피해가 있고 급성 피해로 나누는데 만성 피해는 천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화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답원 보면 뭐 잎이 작아지고 활력 감소, 조기 낙엽 그런 현상이라고 급성도 있어요. 뭐 이것도 항화, 뭐 반점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까지는 저기인데 그 표를 보고 이제 이게 문화재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황산가스 아니 오염 물질을 나누고 병징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 표대로 꾸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좀 시작을. 아황산가스가 있어요. 아황산가스는 그런데 몇 개 안 돼요. 외울 게. 그냥 저는 아황산가스 하면 물에 젖은 듯한 생각을 했고요. 질소는 아까 회록색 반점이 생긴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오존 같은 거는 주근깨를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펜은 청동색, 프라이팬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청동색. 불소, 이 끝이 황화, 이 끝 자리에 중록을 따라 뭐 이것도 황화 현상, 불소 있는데 불소는 이제 건강한 부위하고 이제 오염된 하고 경계선이 뚜렷하다. 뭐 이 정도까지 해오시면 돼요. 이 중에서 시험에 나는 거는 불소가 가장 민감해요. 불소가 적은 양으로도 가장 이제 되는 거라는 거 좀 알고 가시고 아까 얘기한 거 증상 아황산 물에 젖었다. 질소 회녹색을 띈다. 오존 주근깨를 띈다. 펜은 청동색을 띈다. 이 정도. 불소는 이 끝이 황화 고사된다. 뭐 이 정도. 아황산은 무조건 물에 젖은 듯하다. 질소는 약간 회색이니까 회녹색을. 질소라는 느낌이 저 약간 회색 느낌 안 나나요? 오존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주근깨가 생기고 색상 조정이 반대된다. 펜은 어떻게 외울 수가 없으니까 후라이팬 생각했어요. 청동색. 나는 후라이팬. 집에 있는 청동색. 나는 후라이팬 생각했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있다가 뭐 다른 문제 조금 풀어보든지 그렇게 할게요. 쉬겠습니다.